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콧대 높은 미국의 시민권을 포기하고 한국 시민권을 따겠다며 난리가 났습니다. 이 여성은 미국에서 잘나가던 생활을 모두 청산하고 한국인이 되겠다며 미국인을 포기하겠다고 합니다. 부유한 가정 덕분에 이미 성공한 거나 마찬가지인 이 여성은 과연 한국의 어떤 점에 이끌려 이렇게 큰 결심하게 하게 된 걸까요? 지금부터 바로 들어보시죠.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라 톰슨이에요. 보스턴 하버드 대학교 경영학과에 다니고 있죠. 톰슨가의 똑똑한 둘째 딸이라는 타이틀이 늘 저와 함께였어요. 맨해튼 어퍼 이스트 사이드의 고급 아파트에서 자란 제게는 성공이라는 단어가 마치 운명처럼 따라다녔죠. 우리 가족의 하루는 완벽한 시간표처럼 돌아가요. 아버지는 금융계의 수석 부사장으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바쁘시고 어머니는 미술관 이사회 일로 늘 사교 모임에 나가세요. 언니는 예일대 법대를 졸업하고 뉴욕의 톱 로펌에서 일하고 있어요. 모두가 자신의 자리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 달리고 있죠. 저도 그런 가족의 기대에 맞춰 살아왔어요. 매 학기 최고 성적을 유지하는 건 기본이고 주말마다 자선활동에 참여하고 사교 모임에서 우아한 미소를 잃지 않는 법도 배웠죠. 하지만 그 완벽한 일상 속에서 저는 늘 무언가 허전함을 느꼈어요. 마치 누군가의 인생을 대신 살고 있는 것 같달까요? 그래서 경영학 외에 심리학을 복수 전공으로 선택했어요. 심리학이 무슨 도움이 되니? 라는 부모님의 반대도 있었지만 처음으로 제 의지를 굽히지 않았죠. 인간의 마음을 이해하고 싶었어요. 어쩌면 그게 제 자신을 이해하는 첫걸음이 될 거라 생각했나 봐요. 그러던 어느 날 기숙사 생활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어요. 제 룸메이트가 된 제시카는 캘리포니아 출신의 자유로운 영혼이었죠. 처음에는 그녀의 즉흥적인 성격이 불편하기만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밝은 에너지가 저를 변화시키기 시작했어요. 지금도 그날을 선명히 기억해요. 시험 기간에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있는데 제시카가 이어폰으로 듣던 음악을 스피커로 틀었어요. 사라, 이거 들어봐. K-팝이라고 정말 특별해. 처음에는 시끄럽다고 생각했는데 어느새 저도 모르게 흥얼거리고 있더라고요. BTS의 다이너마이트였죠. 그 노래를 시작으로 제 일상에 조금씩 변화가 찾아왔어요. 제시카는 한국 예능 프로그램도 보여줬는데 미국 예능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에 빠져들었어요. 경쟁보다는 화합을, 조롱보다는 따뜻한 웃음을 추구하는 모습이 신선했죠. 런닝맨이란 프로그램은 제가 매주 기다리는 즐거움이 됐어요.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에 대한 호기심이 커져갔어요. 밤늦게까지 유튜브에서 한국 관련 영상을 찾아보곤 했죠. 서울의 화려한 야경, 카페에서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 첨단 기술과 전통이 공존하는 도시의 모습. 마치 다른 세상을 보는 것 같았어요. 특히 한국의 카페 문화에 매료됐어요. 뉴욕의 카페가 빠른 회전율만 중시한다면 서울의 카페들은 손님들이 편안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 같았거든요. 아기자기한 디저트와 아름다운 인테리어, 그리고 그 속에서 자신만의 시간을 즐기는 사람들의 모습이 부러웠어요. 용기를 내서 방학 때 한국 단기 어학연수를 신청했어요. 모든 준비를 마치고 부모님께 말씀드렸는데 어머니의 반응은 차가웠죠. 사라, 내 앞길을 망치고 싶니? 월스트리트에서의 인턴십이 얼마나 중요한데. 결국 어학연수는 무산됐지만 한국에 대한 제 관심은 식지 않았어요. 그러던 중 우연히 학교의 아시아 문화 페스티벌에 참여하게 됐어요. 심리학과 교수님의 부탁으로 자원봉사를 하게 된 건데 그곳에서 만난 한국 유학생들이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특히 서울대에서 온 지수는 제게 큰 영감을 줬죠. 지수는 스타트업 창업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전통차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글로벌 브랜드로 만들겠다는 그녀의 비전은 너무나 매력적이었죠. 한국은 전통을 지키면서도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게 자연스러워요. 그게 우리의 강점이죠. 지수의 말은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페스티벌에서는 한국의 전통차 체험, 한복 입어보기, 한식 요리 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처음 마셔본 전통차의 은은한 향기, 한복의 우아한 선, 한식의 오묘한 맛. 모든 것이 신선한 충격이었죠. 이런 경험들이 제 안에 작은 변화의 씨앗을 심어준 것 같아요.
주말마다 보스턴 한인타운을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처음 먹어본 김치찌개의 얼큰한 맛은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따뜻한 국물이 속을 데워주는 느낌이 마치 어머니의 품 같았달까요? 한국 마트에서 산 과자들로 제 기숙사방은 점점 작은 한국이 되어갔어요. 유튜브로 한국어도 독학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말조차 어려웠는데 이제는 간단한 대화도 할 수 있게 됐죠. 한국 드라마를 자막 없이 보는 게 제 작은 목표예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한국어 공부를 하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순간이 됐어요. 이렇게 조금씩 한국 문화를 알아가면서 제 안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늘 완벽을 추구하던 제가 조금은 여유를 가질 줄 알게 됐고 다른 문화를 바라보는 시각도 더 넓어졌죠. 무엇보다 처음으로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고민은 곧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큰 결심으로 이어지게 됐답니다. 한국 문화에 빠져있던 그때 제 인생에 큰 기회가 찾아왔어요. 골드만삭스에서 인턴십 제안을 받은 거죠. 아버지의 모교 선배가 운영하는 팀이었고 인턴 중에서도 최고 대우를 받는 프리미엄 트랙이었어요. 부모님은 정말 기뻐하셨죠. 살아. 이제 내 인생의 황금빛길이 열리는 거야. 하지만 저는 왜인지 가슴이 답답했어요. 인턴십 시작을 2달 앞두고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했어요. 화려한 맨해튼의 마천루 속 제 이름이 적힌 명패가 놓인 책상을 보는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마치 누군가 정해놓은 틀 안으로 들어가는 것 같달까요? 그날부터 밤마다 악몽을 꾸기 시작했어요. 꿈에서 저는 늘 미로 속을 헤매고 있었죠. 불면증이 찾아왔어요. 매일 새벽 3시, 4시까지 뒤척이다가 지쳐 잠들곤 했죠. 제시카는 그런 제 모습을 걱정스럽게 지켜보았어요. 살아. 너 요즘 좀 많이 지쳐 보여. 어느 날 밤 잠들지 못하고 있는 제게 제시카가 자신의 노트북을 건넸어요. 화면에는 한국의 여행 브이로그가 재생되고 있었죠. 영상 속에는 서울의 새벽 풍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한강공원에서 요가를 하는 사람들, 조용한 카페에서 책을 읽는 젊은이들, 그리고 따뜻한 온돌방에서 편안하게 쉬는 사람들. 그들의 일상이 너무나 평화로워 보였어요. 특히 눈길을 끈 건 한 스타트업 대표의 하루를 담은 영상이었죠. 그녀는 아침 일찍 일어나 요가로 하루를 시작하고 사무실에서는 직원들과 편하게 대화를 나누며 점심시간에는 한강가 카페에서 여유롭게 식사를 했어요. 밤늦게까지 일할 때도 있었지만 그녀의 표정에서는 피곤함보다는 열정이 느껴졌죠. 우리는 세상을 조금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있어요. 그녀의 말에서 진정성이 묻어났어요. 그 영상을 본 후로 저는 한국의 스타트업 문화에 더 관심을 갖게 됐어요. 수평적인 조직 문화, 자유로운 의사소통, 일과 삶의 균형. 모든 것이 월스트리트의 수직적이고 경직된 문화와는 달랐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들의 태도였어요. 실패는 성장의 과정일 뿐이에요라는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그러던 중 우연히 한국의 한 뷰티 스타트업 채용 공고를 보게 됐어요. 해외 마케팅 인턴을 찾고 있었는데 제 경영학 전공과 심리학 복수 전공이 딱 맞는 자리였죠. 무심코 지원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한번 써보자는 생각이었는데 쓰다 보니 제 진심이 글에 담기는 게 느껴졌어요. 지원서를 제출하고 며칠 뒤 화상 면접 제안을 받았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면접에 임했는데 예상과 달리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러갔어요.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배운 소비자 행동 이론, 그리고 제가 꿈꾸는 미래까지.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제 진짜 이야기를 할 수 있었죠.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 처음으로 제 미래가 선명하게 보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제 더 큰 산이 남아 있었죠. 바로 부모님께 이 소식을 전하는 일이었어요. 예상대로 부모님의 반응은 격렬했어요. 살아, 내가 미쳤니? 골드만삭스의 인턴십을 포기하고 한국의 작은 회사에 가겠다고. 어머니는 눈물을 보이셨고 아버지는 분노하셨죠. 그런데 뜻밖의 지원군이 나타났어요. 바로 언니였죠. 부모님, 사라의 선택을 한번 믿어보는 건 어떨까요? 저도 법대에 가기 전에 이런 시행착오가 있었잖아요. 언니의 지지 덕분에 저는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오히려 이 기회를 통해 한국의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을 경험하는 게 제 커리어에 도움이 될 거라고 설득했죠. 저는 한국의 스타트업 생태계에 대해 꼼꼼히 조사했어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 빠른 의사결정 문화, 글로벌 시장을 향한 도전 정신. 이 모든 자료를 파워포인트에 정리해서 부모님께 프레젠테이션을 했어요. 아버지는 처음으로 제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셨고, 결국 내가 정말 원한다면 하고 한숨을 내쉬셨죠. 어머니는 여전히 걱정이 많으셨어요. 사라, 너 혼자 그 멀리 가서 잘 지낼 수 있겠니? 하지만 제 눈빛에서 결심이 확고하다는 걸 아셨는지 마지막엔 건강만큼은 꼭 챙기렴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날 밤 저는 어머니의 품에 안겨 울었어요. 제가 이렇게 큰 변화를 선택할 수 있게 된 건 어쩌면 부모님이 저를 튼튼하게 키워주셨기 때문일 거예요. 비행기 티켓을 예매하던 날 이상하리만큼 마음이 평온했어요. 뉴욕에서의 마지막 며칠은 바쁘게 준비하며 보냈죠. 짐을 꾸리면서 문득 깨달았어요. 예전에 제였다면 완벽한 계획과 준비를 했을 텐데 지금은 조금 부족하더라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시카는 공항까지 배웅을 나와줬어요. 사라, 넌 정말 용감해. 내가 부러워. 그 말을 들으니 웃음이 났어요. 제가 용감하다니. 사실 저는 그저 제 마음이 이끄는 대로 가기로 했을 뿐인데요. 어쩌면 그게 진정한 용기였는지도 모르겠어요. JFK 공항에서 인천행 비행기를 기다리며 창밖으로 보이는 맨해튼의 마지막 풍경을 카메라에 담았어요. 고층 빌딩들이 마치 저를 배웅하는 것 같았죠. 이제 저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향해 떠나요. 두렵지만 설레는 마음으로 제 인생의 새로운 챕터를 시작하려고 해요. 탑승 게이트로 향하면서 마지막으로 문자를 보냈어요. 언니, 걱정하지 마. 이번엔 정말 내가 원하는 걸 찾은 것 같아. 비행기에 오르면서 생각했어요. 이제는 더 이상 톰슨가의 둘째 딸이 아닌 그저 사라로 살아갈 수 있겠다고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이른 봄이었어요. 쌀쌀한 바람이 불었지만 공항을 나서는 순간 이상하게 설레는 마음이 들었어요. 지하철 노선도를 들여다보며 강남역으로 향하는 길을 찾았죠. 뉴욕의 지하철과 달리 깨끗하고 질서정연한 모습에 첫인상부터 좋았어요. 제가 지낼 곳은 강남역 근처의 원룸이었어요. 방은 생각보다 작았지만 모든 것이 효율적으로 구성되어 있었죠. 특히 마음에 들었던 건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풍경이었어요. 밤이 되면 반짝이는 네온 사인들이 마치 별처럼 빛났죠. 이제 이곳이 내 새로운 집이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첫날 밤 시차 적응이 안 돼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래서 동네를 산책하기로 했죠. 새벽 3시였는데도 카페와 식당들이 문을 열고 있었어요. 24시간 문을 여는 편의점에서 처음으로 컵라면을 사서 먹어봤는데 그 맛이 아직도 생생해요. 매웠지만 이상하게 계속 먹고 싶은 맛이었죠. 다음 날 정식으로 출근을 했어요. 회사는 강남의 한 오피스 빌딩 안에 있었는데 처음 보는 순간부터 마음에 들었어요. 벽면 가득 채워진 식물들, 자유롭게 배치된 책상들, 그리고 한쪽에 마련된 아늑한 휴식 공간까지. 월스트리트의 차갑고 격식 있는 사무실과는 완전히 달랐죠. 팀원들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친근하게 맞아줬어요. 사라, 우리 팀에 온 걸 환영해. 특히 놀라웠던 건 대표님이 직접 저를 맞이해 주신 거예요. 뉴욕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사라 씨의 새로운 시각이 우리 회사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편하게 아이디어를 제안해 주세요.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한국어로 대화하는 게 쉽지 않았고 회의 때마다 긴장했죠. 하지만 팀원들은 제가 천천히 말해도 끝까지 기다려주었고 영어가 필요할 땐 자연스럽게 통역도 해줬어요. 특히 은지 언니는 제게 든든한 멘토가 되어주었죠. 아, 그리고 한국에서는 친한 여자 선배를 언니라고 부른다는 걸 배웠어요. 한국의 회사 문화는 제가 알던 것과 달랐어요. 수직적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분위기였죠. 팀 회의에서는 인턴인 제 의견도 진지하게 듣고 반영해 주었어요. 사라의 관점이 신선하네요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어요. 점심시간은 매일이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팀원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문화가 처음에는 낯설었는데 이제는 그게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됐어요.
김치찌개, 된장찌개, 비빔밥. 매일 다른 한식을 맛보는 재미도 쏠쏠했죠. 특히 수요일마다 가는 칼국수 집은 제 단골이 됐어요. 퇴근 후의 시간도 달라졌어요. 뉴욕에서는 헬스장 집의 단순한 일과였는데 서울에서는 매일이 새로웠죠. PC방에서 게임도 해보고 노래방에서 케이팝을 부르고 한강공원에서 치맥도 즐겼어요. 특히 찜질방은 제가 발견한 최고의 힐링 장소예요. 온돌방에 누워있으면 모든 피로가 사라지는 것 같았죠. 주말에는 서울 곳곳을 탐험했어요. 북촌한 옥마을에서 전통차를 마시고 홍대에서 버스킹을 구경하고 이태원에서 다양한 나라의 음식을 맛보고 매주가 새로운 모험이었죠. 특히 기억에 남는 건 템플스테이 체험이에요. 하룻밤 동안 절에 머물면서 한국의 전통 불교 문화를 경험했는데 그동안 제가 얼마나 바쁘게 살았는지 돌아볼 수 있었어요. 점점 저도 변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전에는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하려고 스트레스 받았는데 이제는 실수도 웃으면서 넘길 수 있게 됐죠. 한국인들의 괜찮아요. 문화가 제 마음도 편하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실수를 해도 따뜻하게 감싸주는 문화가 참 좋았어요. 은지 언니는 제 변화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라, 너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어. 맞아요. 거울 속의 제 모습도 달라졌어요. 뉴욕에서의 날카로운 표정은 사라지고 부드러운 미소를 짓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됐죠. 한국의 스킨케어 루틴을 따라하면서 피부도 좋아졌고요. 한국의 정문화도 저를 많이 변화시켰어요. 처음에는 낯설었던 스킨십, 농담, 별명 문화가 이제는 자연스러워졌죠. 팀원들과 퇴근 후에 치맥을 하면서 속마음을 나누고 주말에는 같이 영화를 보러 가기도 해요. 이런 게 진정한 팀워크구나 싶었어요. 특히 회사의 수평적인 의사소통 방식이 인상적이었어요. 아이디어 회의에서는 직급에 상관없이 모두가 자유롭게 의견을 내놓았고 그 과정에서 더 좋은 결과물이 나왔죠. 한 번은 제가 제안한 마케팅 전략이 실제 프로젝트에 반영됐는데 그때의 성취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퇴근 후에는 동네 요가 학원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선생님과 수강생들은 저를 외국인이 아닌 그냥 요가하는 친구로 대해줬죠. 수업이 끝나고 다 같이 근처 카페에 가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즐거웠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한국어 실력도 늘었고요. 하지만 한국에서의 삶이 모두 순탄했던 건 아니에요. 가끔은 문화 차이로 인한 오해도 있었고 언어의 벽에 부딪힐 때면 좌절감도 느꼈죠. 하지만 그때마다 주변 사람들이 따뜻하게 격려해 주었어요. 사라는 우리보다 한국말을 더 잘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 이런 말들이 제게 큰 힘이 됐어요. 서울의 밤은 특별해요. 퇴근길에 보는 도시의 불빛들, 한강변을 따라 불어오는 바람, 골목골목에서 들려오는 음악 소리. 이런 순간들이 제게는 매일이 새로운 모험 같다는 걸 느끼게 해줘요. 뉴욕의 바쁘고 차가운 밤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죠. 얼마 전에는 부모님께 영상통화로 근황을 전했어요. 처음으로 부모님의 표정이 밝아진 걸 봤어요. 사라, 내가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구나. 어머니의 이 한마디가 제게는 큰 위로가 됐어요. 이제는 부모님도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이해하신 것 같아요. 매일 밤 일기를 쓰면서 그날의 감정을 정리해요. 처음에는 영어로 썼는데 요즘은 한국어로 쓰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서툴지만 한글로 제 감정을 표현하다 보면 더 깊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제는 처음으로 행복하다를 한글로 썼는데 그 단어가 유독 예뻐 보이더라고요. 어느덧 한국에서의 6개월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강남역 근처 카페에서 아메리카노를 테이크아웃하며 시작하는 출근길이 어느새 자연스러운 일상이 됐죠. 처음엔 낯설기만 했던 거리가 이제는 제 집 앞마당처럼 편안하게 느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대표님께서 저를 사무실로 부르셨어요. 긴장된 마음으로 들어섰는데 대표님의 표정은 따뜻했어요. 사라 씨, 우리 회사의 정직원으로 함께 일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지난 6개월간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첫 출근 때의 어색함, 팀원들과 조금씩 가까워지며 느낀 설렘, 처음으로 제 아이디어가 프로젝트에 반영됐을 때의 기쁨. 이 모든 순간들이 제게는 소중한 성장의 시간이었어요. 특히 최근에 제가 주도했던 글로벌 마케팅 프로젝트가 성공을 거두면서 회사에서도
제 가능성을 눈여겨보고 계셨던 거죠. 네, 정말 감사합니다. 제 대답에 담긴 진심이 전해졌는지 대표님의 미소가 더욱 환해졌어요. 그리고 덧붙이셨죠. 사라 씨가 있어 우리 회사도 많이 성장했어요. 앞으로는 더 큰 꿈을 꾸어보면 어떨까요? 그 말씀에서 저는 무한한 가능성을 보았어요. 정직원이 되고 나서 제가 맡은 첫 프로젝트는 실버케어 서비스의 해외 진출이었어요. 한국에 발달된 시니어 케어 시스템을 다른 나라에 소개하는 일이었죠. 프로젝트를 준비하면서 한국의 실버케어 시설들을 직접 방문했는데 그곳에서 본 것들이 제 마음을 크게 움직였어요. 깔끔하게 정돈된 시설, 첨단 기술과 전통적 돌봄이 조화를 이룬 서비스, 그리고 무엇보다 어르신들을 가족처럼 대하는 직원들의 모습. 이런 것들이 제게는 새로운 영감을 주었어요. 이런 따뜻한 케어 시스템을 전 세계에 알리고 싶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었죠.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저는 점점 더 큰 꿈을 꾸게 됐어요. 단순히 회사의 서비스를 해외에 소개하는 것을 넘어서 언젠가는 제가 직접 실버케어 스타트업을 창업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한국과 미국의 장점을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케어 서비스를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이런 생각을 은지 언니와 나누었더니 언니는 흔쾌히 제 편이 되어 주었어요. 사라, 내가 가진 양국의 경험이 큰 강점이 될 거야. 나도 내 꿈을 응원할게. 이런 동료가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자연스럽게 한국어 공부에도 더 열중하게 됐어요. 이제는 비즈니스 미팅에서도 한국어로 의견을 나눌 수 있게 됐고, 보고서도 한국어로 작성할 수 있게 됐죠. 가끔 실수를 하더라도 더 이상 당황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실수조차 제 성장의 증거라고 생각하게 됐거든요. 어느 날은 제가 살고 있는 원룸 근처 사찰에서 새벽 예불을 드리다가 문득 깨달았어요. 전에는 늘 완벽을 추구하느라 불안해했는데 이제는 불완전함도 받아들일 수 있게 됐다는 걸요. 한국에서의 시간이 저를 이렇게 변화시켰나 봐요. 그러던 중에 부모님께서 한국에 방문하시겠다고 연락을 주셨어요. 처음에는 걱정이 됐지만 오히려 이게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이곳에서의 삶이 얼마나 충실한지 직접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요. 부모님을 위해 꼼꼼하게 일정을 준비했어요. 회사도 소개하고 제가 자주 가는 한식당도 가고 주말에는 템플스테이도 체험하기로 했죠. 특히 제가 방문했던 실버케어 시설들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월스트리트의 화려함과는 다른, 하지만 더 의미 있는 비즈니스의 가능성을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부모님은 처음에는 어색해하셨지만 점점 한국의 매력에 빠져드시는 것 같았어요. 특히 아버지는 제가 일하는 모습을 보시고는 깊은 인상을 받으신 듯 했어요. 사라, 내가 이렇게 성장할 줄은 몰랐구나.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어머니는 제가 사는 동네를 둘러보시면서 계속 걱정하시던 마음을 내려놓으시는 것 같았어요. 깨끗하고 안전한 거리, 편리한 대중교통,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가족처럼 챙겨주는 이웃들을 보시고는 안심하셨죠. 이제 알겠다. 내가 왜 이곳을 선택했는지. 부모님의 방문은 제게 또 다른 전환점이 됐어요. 이제는 제 선택을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어졌거든요. 부모님도 제가 이곳에서 진정한 제 자신을 찾아가고 있다는 걸 이해하셨어요. 오히려 제 꿈을 응원해주시며 실버케어 스타트업에 대한 아이디어에도 관심을 보이셨죠. 한국에서의 시간이 쌓여갈수록 저는 더 큰 꿈을 꾸게 됐어요. 단순히 직장인으로 성공하는 것을 넘어서 사회에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고 싶다는 생각이 커졌죠.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한 첫걸음으로 한국 국적을 받기로 결심했어요. 이제 이곳이 제 진정한 삶의 터전이 될 거니까요. 이제 저는 강서윤이에요. 귀화 신청이 승인되고 새로운 이름을 받던 날 가슴이 떨렸어요. 강은 은지 언니가 추천해준 성씨였는데 힘있고 단단한 느낌이 마음에 들었어요. 서윤이라는 이름은 세상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라는 의미를 담아지었죠. 처음으로 주민등록증을 받아들었을 때 이제 정말 한국인이 됐다는 실감이 났어요. 새로운 이름으로 시작한 첫 도전은 실버케어 스타트업 창업이었어요. 한국에서 보고 배운 것들을 바탕으로 미국의 선진 시스템을 접목한 새로운 형태의 케어 서비스를 구상했죠. 처음에는 두렵기도 했지만 지난 회사에서 만난 동료들이 기꺼이 함께 해주겠다고 나서줬어요. 우리 회사의 특별한 점은
가족 같은 케어와 스마트 테크놀로지의 결합이에요. 한국의 정문화를 기반으로 한 따뜻한 돌봄 서비스에 미국식 데이터 기반 건강관리 시스템을 더했죠. 시니어 분들의 건강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서도 매일 얼굴을 마주보며 이야기를 나누는 친근한 케어를 제공하는 거예요. 창업 초기에는 정말 힘든 시기도 있었어요. 밤늦게까지 사업 계획서를 쓰고 투자자들을 만나고 직원들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죠. 하지만 그때마다 힘이 됐던 건 우리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미소였어요. 서윤 씨가 있어서 참 든든해요라는 말씀을 들을 때면 모든 피로가 눈 녹듯 사라졌어요. 특히 기뻤던 건 우리의 비즈니스 모델이 점차 인정받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정부의 혁신 스타트업 지원 사업에 선정되었고 여러 투자자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죠. 미국의 실리콘밸리에서도 우리 회사를 벤치마킹하고 싶다는 연락이 왔을 때는 제가 꿈꾸던 방향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회사가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여성 창업가 멘토링 프로그램도 시작하게 됐어요. 저처럼 꿈을 안고 한국에 온 외국인 여성들, 그리고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는 한국 여성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었죠. 제가 겪었던 어려움과 극복 과정을 공유하면서 그들에게 작은 힘이나마 되고 싶었어요. 멘토링을 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한국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건 이곳의 역동적인 스타트업 생태계 덕분이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지 않는 문화, 빠른 의사결정과 실행력, 그리고 실패를 용인하는 분위기. 이런 것들이 제게는 큰 힘이 됐죠. 하버드 동문회에서 연락이 왔을 때는 깜짝 놀랐어요. 한국의 혁신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소개해달라는 요청이었죠. 보스턴에서 열린 컨퍼런스에서 제가 경험한 한국의 스타트업 문화와 성공 스토리를 공유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월스트리트에서 일하고 있는 제 옛 친구들이 한국에 대해 진지한 관심을 보였다는 거예요. 이제는 제가 한국과 미국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실감이 나요. 양국의 문화와 비즈니스 방식을 이해하고 있다는 게 큰 장점이 됐죠. 최근에는 미국의 실버케어 기업들과 협력하여 글로벌 진출을 준비하고 있어요. 한국의 케어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게 저의 새로운 목표가 됐네요. 어느 날 저녁 회사 옥상에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만 해도 이렇게 큰 꿈을 꾸게 될 줄은 몰랐죠. 사실 지금도 가끔은 제가 이룬 것들이 꿈만 같아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이게 바로 제가 찾던 진정한 제 모습이라는 걸요. 부모님도 많이 달라지셨어요. 이제는 제가 한국어로 전화드려도 자연스럽게 받아주시고 오히려 한국 문화나 음식에 대해 먼저 물어보시기도 해요. 특히 아버지는 제가 운영하는 실버케어 서비스의 열렬한 지지자가 되셨어요. 내가 이런 의미 있는 일을 하게 될 줄은 몰랐다며 자랑스러워 하시죠. 얼마 전에는 제 이야기가 한국의 경제 잡지에 실렸어요. 한국을 선택한 하버드 졸업생의 도전이라는 제목이었죠. 인터뷰에서 기자님이 물으셨어요. 후회하지 않으세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매일매일이 새로운 도전이고 설렘이에요. 이보다 더 좋은 선택은 없었다고 생각해요. 요즘은 아침에 일어나면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을 잠시 바라보는 게 일상이 됐어요. 빠르게 변화하는 도시의 모습처럼 저도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는 걸 느끼죠. 이제는 확실히 알아요. 제가 한국인이 되기로 한 선택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이었다는 걸요. 강서윤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지금, 저는 매일 새로운 꿈을 꾸고 있어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만들고 한국의 혁신적인 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그리고 저처럼 새로운 도전을 꿈꾸는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싶어요. 이제 이곳은 제 고향이 되었고 이 도시는 제 꿈을 키워주는 터전이 되었으니까요. 지금까지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강서윤님의 한국에서의 새로운 출발, 사연 스토리가 응원하겠습니다. 댓글로 응원 한마디씩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더 재밌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